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지난해 저는 약 1년을 같이 산 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 이혼 사연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정말 만만치 않은 일 겪었다 하실 거예요. 시댁이 사람을 힘들게 해도 남편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람 하나 믿고 결혼했었는데,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치겼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런 인간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남편에게 가장 심한 배신감을 느낀 건 아빠의 장례식에서 자기네 식구들하고 어울려서 아빠의 죽음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막장 같은 인간들이 저한테 어떤 일을 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 큰 소리 내는 걸 안 좋아해서 웬만한 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남하고 트러블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에 저 하나 참으면 그냥 다 편하고 좋을 거라며 독한 말은 잘 하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 하는 동안도 저는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일 별로 없었고, 남편이 뭔가 고집을 부리면 귀찮아서라도 대충 맞춰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생활이 좀 힘든 집안에서 본의 아니게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사업을 몇 번 벌렸다가 다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바람에 가정 형편도 어려워졌고요. 아빠는 제가 고생할까봐 걱정된다고 꽤 반대하셨어요. 남편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아빠, 나도 엄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근데 경식씨 아버지 안 계시고 홀시어머니라고 반대하는 건 좀 아니지. 나도 아빠만 있으니 양쪽 집안에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 딸 주연이 처갓집에 장인어른만 있는 거랑 시가에 시어머니만 있는 게 같은 줄 알아? 아빠는 여자가 아니어도 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눈 있고 귀 있어서 다 보고 들었어. 서로를 이해한다고? 처지가 비슷하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다. 그건 사람 마음밭이 이해할 성품이 돼야 하는 거야. 처가 이야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네가 내 부양을 책임지지는 않잖아. 근데 네가 결혼하겠다는 그 집은 다르다. 일단 일을 안 하고 놀면서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둘이야. 그리고 경식인가 걔는 이제 대리인데 너는 팀장 대우잖아. 그거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사람 사는 게 사람 하나만 좋으면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그러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 연애나 결혼은 말리면 말릴수록 더 불붙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반대하시니 어쩐지 이 결혼을 꼭 해야 될 것만 같았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아빠 식당에 와서 인사도 자주 하고 돕겠다며 팔도 걷어붙인 적도 있지만 아빠는 한사코 거절만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이 워낙 확고하니 아빠도 결국에는 저희한테 져주시면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허락하셨네요. 아빠가 한번 결정하면 모든 걸 수용하시는 분이어서 그 후로는 남편과 술도 함께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셨어요. 시댁은 형편상 저희 결혼에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아빠가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은 시댁을 부양해야 해서
저 혼자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빠가 보태서 신혼집을 샀으니 거의 아빠가 해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집을 산다고 하니 한시름 덜었다며 많이 좋아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며 신이 났을 때 저한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싹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하겠다는 의지만 불태웠던 저는 시댁의 이기적인 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제 자랑을 꽤나 하셔서 그게 다 저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착각했었거든요. 그저 자기 자랑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는 걸 너무 뒤늦게 알았네요. 아빠는 50대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어릴 적 돌아가신 엄마가 항상 나이 들면 작은 식당하며 소소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신 걸 기억하고 아빠 혼자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식 식당을 차리셨어요. 원래 뭐든 하시면 잘하는 분이셔서 그런지 식당은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또 돌아가실 때까지 제 신세 지고 싶지 않다고 부지런히 돈도 모으셨고 소위 말하는 겉으로 티내지 않는 알부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식당을 계속하신 건 아빠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고요. 대단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정도니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댁은 저희에 비하면 빚도 많고 수입은 적어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 돈의 절반은 시댁으로 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혼집 대출금 단속을 하더군요. 예, 너 우리 경식이한테 신혼집 대출금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처음부터 네가 산다고 했고 네가 대출받은 거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중간에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거나 경식이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우리 애 힘들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른 대출도 없고 연봉도 좀 돼서 대출금으로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 은근히 네 자랑할 줄 아는구나. 뭐 나쁘다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자기 잘난 맛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나도 아니까. 그래.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니네 집 산 거 후회하지는 않게 해다오. 엄마, 걱정하지 마. 주연이도 나도 벌만큼 벌잖아. 주연이가 산 아파트는 오르만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잘 되면 형도 돕고 집에도 더 좋은 일이잖아. 그래, 경식이 네 말이 맞긴 맞지. 아휴, 그래 알았다. 둘이 탈 없이 잘 살아라. 그러면 더 바랄 게 있겠니? 시어머니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도 늘 말해서 가시가 느껴지곤 했는데 저는 단순히 제가 어려워해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그 사람 성품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항상 시댁을 잘 챙겼어요. 특히 형일이라면 뭐든 내주겠다는 기세였는데요. 저는 그게 형제애가 각별해 보여 좋았어요.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도 들었고요. 외동인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형이 있는 남편한테도 그런 감정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딱 보기에도 까다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게 남편하고 가장 다른 점이기도 했고요. 딱 보면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니는 되게 닮았는데 남편은 그런 까다로운 느낌이 아닌 게
돌아가신 아버지 닮은 것 같더군요. 아무튼 결혼 전부터도 저한테 군기 잡으려는 게 눈에 보였던 아주버님은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는 괜히 간섭하려 들고 이것저것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아니, 아무리 돈을 혼자 낸다고 해도 그렇지.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기둥이 바로 서죠. 솔직히 아파트 명의 재수씨로 하면 집 하나 한 걸로 생색내겠다 이거잖아요. 어차피 먹고 사는 건 우리 경식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돈 문제 따지지 않고 남편한테 내줄 건 내주고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얌체 마인드로 살면 들어올 복도 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눈짓 발짓하며 아무 말도 못하게 하더군요. 나중에 남편은 기분 나쁘더라도 참아달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형이 우리보다 어른이잖아. 엄마 돌아가시면 집안 어른이 될 텐데 거북하더라도 좀만 참아. 그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어른 대접을 해야 해? 물론 아주버님이 나보다 윗사람인 거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말까지 다 참으라는 말을 어떻게 해? 경식씨 이럴 거야? 형 말은 이제 우리 다 한 가족이라는 거고 나한테 형이면 이제 주연이 너한테도 형이나 마찬가지니 좀 받아들여. 저는 결혼 생활 1년 내내 이 말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한테 어떤 불리한 말을 해도 무조건 참으라뇨. 가족이라면 제 입장도 고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주버님 까탈을 참으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저희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간다고 하니 자기 스페인 안 가봤다고 저한테 자기 혼자 자유여행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달라더군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까지 남편은 형 말이라면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저와 남편의 다툼거리가 되었죠. 다른 일에는 서로를 힘들게 할 게 별로 없었는데 시댁, 특히 아주버님 일이 되면 남편은 아주 죽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들었어요. 물론 아주버님 스페인 비행기표는 남편이 여러 시간 설득 끝에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절절매며 이해를 구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아내가 될 저보다도 형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 기가 차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결혼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한마디로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였네요. 결혼해서 살며 이런저런 자리가 잡히면 저런 억지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잘하겠다고 굳게 맹세까지 했거든요. 내가 진짜 장인어른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잘 모실 거야. 나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결혼 허락해 주시고 집값도 많이 보태주셨잖아. 우리 집에서 변변한 거 하나 못하는 것도 다 그럴 수 있다 하시고 나랑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랜만에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도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나 형한테 하는 만큼 장인어른한테도 신경 쓸게. 그런 생각이라니 고마워. 우리 집에는 나밖에 없잖아. 경석 씨가 아빠한테 잘해드리면 아빠도 많이 고마워하실 거야. 아빠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둘만 잘 살면 되고 저한테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하셨지만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 많은 사정이 달라졌어요. 먼저 시어머니는 저희만 잘 살면 된다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집에 뭐가 떨어졌다, 뭘 수리해야 한다, 계속 요구를 해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해드리기 어렵다는 말이라도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어요. 참네. 너한테 시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랑 우리 경준이밖에 더 있냐? 너는 우리는 불편한데도 밥이 넘어가? 시댁 어른들은 밥 굶어도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냐? 세상에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서는 복 있는 짓은 하나도 하지를 않아. 라면 신세한탄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말을 늘어놓는데 나중에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또 주말마다 저희 부부를 불러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말로는 저희를 위해서 밥을 차려준다고 하죠. 막상 가면 모든 부엌일은 다 제 몫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었어요. 또 어찌나 화투를 쳐대는지 저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담배까지 뻑뻑 펴댔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한테 심부름 시킬 건 다 시켰고요. 저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아주버님이 부르면 거실로 가야 했어요. 그러면 아주버님은 턱짓을 하며 냉장고에 맥주 하나 꺼내와요. 제일 안쪽에 있는 시원한 거. 그리고 오징어 이거 너무 딱딱하니까 거기 선반에 있는 팝콘 봉지 있죠? 그거 새 거니까 뜯어서 그릇에 담아갖고 오고. 라며 어찌나 부려먹는지 정말 너무 피곤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신혼 초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이런 일도 한두 번이지 매주마다 벌어지니 시댁이라면 근처도 가기 싫어지더군요. 그것뿐인가요? 주중에는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대니 저한테는 자유가 없는 기분이 들었죠. 저도 아빠가 보고 싶고 친정에도 가고 싶은데 그럴 틈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제일 싫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신혼집을 마치 자기네 집 건너방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비번을 시어머니한테 가르쳐주지 말자고 했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번을 알려줬어요. 그걸로 저랑 신랑이도 버렸지만 남편은 저한테 생각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알려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둘 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일 신경 잘 못 쓰잖아. 엄마도 우리 신혼살림 정돈 잘 될 때까지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생각하자. 솔직히 엄마가 신경 써주시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 둘이 있을 때 방해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가 반차나 연차를 내고 쉴 때에도 느닷없이 들이닥쳤고 때로는 아주버님도 함께 했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주버님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주버님은 마치 자기 혼수장만 샘플을 보듯이 저희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전제품이나 다른 물건들까지 일일이 들춰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경식아, 이 가전제품들은 다 네 돈으로 한 거냐? 아니, 이런 것도 주연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말이야. 집이나 외제차 이런 거 혼자 못하면 가전제품이라도 비싼 거 내가 책임지라는데 미치겠다. 어디서 집 하나 나한테 뚝 떨어지면 좋겠네. 재수씨, 그런 거 보면 재수씨가 꼭 꽉 막힌 사람은 아니네요. 하긴 뭐 재수씨도 직장 좀 괜찮은 것 빼면 딱히 볼 데 있는 건 아니네. 몇 달간 하도 대도 않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인지 저런 말조차
화는 나도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슬슬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나 제가 집 사는 데에 돈을 보태주기를 바라는 눈치를 내비쳤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려는 여자는 꽤 사는 집 같기는 했지만 그 집에서는 아주버님 직업도 확실하지 않고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니 깐깐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주버님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야, 미술 전공이야. 그게 평생 얼마나 써먹을 때가 많은 줄 알아? 이거는 굳이 어디 출근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재택으로 돈도 벌 수 있는데 여자가 이쁘기까지 해.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아주버님이 뒤에서 이런 천박한 말을 하는 걸 알기는 하는지 정말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집값을 보태달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남편한테만 말하는 것처럼 했지만 저 들으라는 거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집 사는 거 경식이 너도 보태야지. 얼마 보탤래? 너네도 나 결혼하는 거 바라고 있었잖아. 이 결혼 놓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값 같은 거는 확실하게 보태주면 좋겠다. 물론이지 형. 나도 마음만은 진짜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우리 형인데. 나한테는 아빠 대신이고. 그렇게 큰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보는 남편이 참 어이없더군요. 아주버님이 가고 나서도 남편은 계속 마음 아프다는 말만 했어요. 저는 들은 척만 척하고는 제 할 일만 했죠. 제가 생각보다 냉정하게 나오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저한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우리 형 집 대출받아서 사주자. 형이잖아. 나도 대출 좀 알아볼 테니까 주연이 너도 좀 받아봐. 가족끼리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 주연이 너는 대출 받을 때 꽤 되지 않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나 형도 네가 해주길 바라고 있어. 언제까지 어른들 우리 눈치만 보게 할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은 그렇게 돈이 없어? 여태 돈도 안 모으고 뭐 하셨대? 형도 잘 살아보려고 했지. 그냥 일이 안 풀렸을 뿐이야. 근데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겠어?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하는데. 잘 모르겠네. 지금까지 일이 잘 안 됐는데 결혼한다고 일이 갑자기 잘 되나? 물론 나도 어느 정도 보탤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나더러 대출받아서 집을 하자고? 그건 아니지. 누가 너만 대출받으래. 나도 받는다고. 경식씨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랑 아주버님 생활 때문에 대출받은 거 꽤 되잖아. 그럼 결국 다 내 몫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여유 없어. 우리 미래도 대비해야지. 그리고 아주버님 문제는 아주버님이 책임져야지. 그럼에도 남편은 기어이 또 대출을 받고 저한테도 계속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됐어요. 왜 내 대출을 경식씨가 받으라 말아 하는데? 한 번만 더 해봐. 이혼이다. 알았어? 야, 이럴 때 돕고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출 좀 받자고 하는데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방 경사이고 우리 형 일이라서 그러는데 이혼이라고? 왜? 이보다 더 하찮은 경제 문제로도 이혼 많이 해. 근데 내 돈을 생으로 다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누가 좋다고 해. 게다가 이렇게 강요까지 하는데. 부부는 한마음 아니냐? 너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 함께 힘을 합치자는 뜻인데 왜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 이럴 때만 가족이고 힘을 합치자고 하네. 언제 나를 자기네 사이에 끼워줬다고.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가족 거리면서 셋이서만 어울려 다니고 나는 뒤치다꺼리만 하잖아. 아주버님 도와주고 싶으면 형편 되는 만큼만 해. 그 이상은 곤란해. 네가 대출 가능한 것도 형편이 되는 거야.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건데 우리 허리를 졸라매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가 험악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시간이 흘렀고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어요. 아빠는 식당 오픈하러 가는 길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제가 도착하기 전 심근경색으로 제 곁을 떠나셨어요. 임종도 지키지 못한 저는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몇 시간의 기억이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제 정신을 번쩍 나게 한 건 바로 남편의 말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장례 때문에 식당 직원들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주연아, 장인어른 무슨 심각한 빚 같은 건 없었지? 장인어른 살고 계신 집도 별 문제 없고 뭐 담보 같은 거 했나? 그때까지 힘이 쭉 빠져 시체처럼 있던 저는 남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왜 너는 사위라는 놈이 장례 준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빠 식당이나 집은 왜 물어봐? 제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놀라서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그전까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말로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뭐라고 말을 걸 듯 말 듯 하더니 어디론가 가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통화 내용을 들은 아빠 식당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전했어요. 주연씨, 황망할 때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주연씨 남편이요. 지금 자기 집이랑 통화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빚은 없는 것 같다는 둥 집은 어떤지 더 확인하겠다 이런 말 하네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역시 남편이 결혼하면 아빠한테 그렇게 잘하겠다는 그 말과는 180도 다른 행동만 보여준 데다가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뭔가 챙기려고 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테까지 저런 모습을 뻔뻔하게 보이다뇨.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남이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다가 빈소에 찾아온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더 제 속을 질러놓기만 했어요. 사돈 식당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회사 다니면서 식당 경영까지는 할 수 없잖아? 듣자 하니 꽤 장사가 잘 된다던데? 그거 우리 큰아들 경준이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머지 재산 문제도 정리가 되면 우리 목 빼놓으면 안 된다. 재수씨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우리 예비 마누라도 이 정도 복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젊은 나이에 이런 큰돈을 힘들이지 않고 갖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재수씨는 진짜 몇 % 안에 드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아버지를 잃은 사람한테 할 소리인가요? 저는 그제야 시댁 인관들과 남편의 본 모습을 똑똑히 알게 됐어요. 일단 차분히 장례를 치루었고 아빠 유산 상속 문제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남편은 이제나 저제나 제가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해서 못 견디는 게 눈에 보였지만 본체 만체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알아봤는지 하루는 퇴근하고 오더니 다급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연아, 너 장인어른 집 안 판다고 했다며? 내가 그 동네 부동산들에 전화 쫙 돌리며 알아봤거든. 그럼 그 집 일단 우리 형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게 하자. 리모델링 할 돈 정도는 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거기 위치도 그렇고 집 상태도 지금 파는 게 아깝긴 하지. 그 동네라면 아파트값 주저앉을 때가 아니잖아.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일단 그렇게 진행해보자. 저는 이 인간이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제가 아빠 집 내놓지 않은 걸 알았을지 그게 더 기가 차더군요. 아마도 제 남편이라면서 아파트 내놓을 듯 운을 띄워봤겠죠. 그동안 지켜본 남편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한번 떠봤어요. 그럼 전세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월세? 아주버님은 뭐가 편하시대? 그러자 남편 얼굴이 험악하게 굳더니 저를 훈계하듯 호통이더군요. 뭐가 어째? 지금 가족끼리 이런 걸로 돈 계산을 하자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아니, 그 집 놀리면 뭐 하냐고.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네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형들어 전셋값을 내라는 거야?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다 돌려받는다. 어? 안 그래도 결혼 이야기 진척 안 돼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형 보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러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형한테 든든한 힘이 돼주자. 저는 이 인간들의 잔머리 굴리는 검은 속셈이 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없이 쳐다만 봤더니 남편은 제가 지 말에 수긍한 줄 알고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럼 형한테 그렇게 전한다. 그 집 비번은 전하고 똑같지? 와, 나 장인어른 돌아가셨다는 말 듣자마자 퍼뜩 그 집부터 떠오르더라고. 장인어른이 이렇게 우리한테 베풀고 가시는구나 싶은 게 절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거든. 와,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해? 대단하다. 제가 그러자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물론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웠지. 장인어른한테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너무 죄송했지. 라며 변명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저는 남편이 시댁에 연락하며 헛꿈에 부풀어 있는 동안 방에 들어와 몰래 부동산에 아빠 집을 내놓았고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는 김에 저희 신혼집도 같이 내놓았고요. 그 인간 흔적이 있는 데는 제가 전세나 월세 놓으며 갖고 있는 것도 싫을 만큼 일말의 정도 없어졌거든요. 바로 다음날 저는 수소문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혼 접수를 하고는 일을 착착 진행했어요. 그 사이 저희 아빠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자 남편은 왜 비번을 바꿨냐며 저를 닥달했고 시어머니나 아주버님도 저한테 인간이 되라는 둥 적당히 괴롭히고 내놓을 거 내놓으라는 둥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런 말들도 몰래 다 휴대폰에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놓았죠. 제가 이혼 준비를 다 하고 소장 접수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급하다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재수씨, 일단 그 집을 우리 처가에서 봐야 내 결혼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비번 좀 알려줘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크게 한턱 쏠게요. 나 내일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지? 반말을 섞어가며 무례하게 말하는 아주버님한테 저는 알았다며 아빠 집 비번을 알려줬어요. 사실상 집은 이미 나가서 집을 산 사람이 비번을 알고 있었고 신혼집도 팔려서 저는 이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후 저는 미리 예약해두었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재활용센터 직원들에게 옮길 짐과 재활용할 것들을 알려주고
임시로 호텔에 들어가 있으려고 나가려는데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재수씨, 이거 뭐예요? 여기 지금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그것보다 여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샀다고 하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재수씨, 집 판 거 아니죠? 여기 이 사람이 사기치는 거 맞죠? 아니요, 그 말이 맞는데요. 제가 그 집 팔았어요. 제가 그 집 갖고 있으면 이혼하고 나서도 댁이나 댁 집에서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말이죠. 나라고 아빠 추억이 있는 집을 팔고 싶었겠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이건 뭐 내 걸 지들 걸로 아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은 벗어나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나와요. 뭐? 집을 팔았다고? 아니, 이게 그렇게 금방 팔리나? 좀 싸게 내놨더니 금방 팔리던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는 호텔로 가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아주버님은 번갈아 저한테 전화를 하며 난리가 났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 소장이 도착하자 남편은 회사까지 저를 찾아와서 눈을 부라리며 진상을 부리더군요. 아니, 말도 없이 집을 팔더니 이제는 이혼? 지금 장난해? 내가 왜 장난을 해? 아니, 지 형이 끔찍하면 지나 끔찍하지. 나한테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대출 받아서 지 형 신혼집 사내라고 사람을 들들 볶았잖아. 그러더니 우리 아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빠 재산부터 탐냈지. 우리 아빠 집이 담보 잡혔는지 그거 알아내서 니네 집 식구들한테 알리느라 바빴고. 네 엄마라는 사람이랑 형도 장례식장 와서 한다는 말이 재산 정리하면 지네 목 남겨라. 식당은 지네가 안에 어쩌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인간들. 나 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제가 카페 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말하자 남편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더 말 못하고 바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 진상을 부렸어요. 야, 네 마음대로 우리 살던 집까지 팔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부야.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한 거라고. 그럼 너 집 한 값 반 내놔. 네 멋대로 집 한 거니까 이건 나도 걸고 넘어질 테니 그렇게 알고. 너 진짜 어디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식한 거 뽐내는구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변호사라도 찾아가 알아보라고요. 저는 빈정거리면서 전화를 끊었고 남편이랑 시댁은 그때부터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남편은 다시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주연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자. 우리 어른이잖아. 그래, 네가 섭섭할 수 있어. 나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은 가족이니까 네가 어른스럽게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네 입장을 좀 더 배려하고 잘 설명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웃기시네. 어디서 사람을 무슨 쫌팽이 심보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야, 밖에 나가서 다 물어봐. 네가 결혼하고도 집 경제 사정에 콩 한 쪽도 보탠 게 없는데 헛다 대고 공동재산 우는애. 신혼집 내 대출에 우리 아빠 돈으로 된 거 서류도 다 남아있어. 그래서 네가 손 쓸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헛소리 하는 거잖아. 뭐? 어른스러울 줄 알아? 니네처럼 남 등쳐먹고 사는 게 어른스러운 거니? 네 형이라는 인간처럼 파렴치하고 낯짝 두꺼운 게 어른스러운 거야? 넌 그럼 뭘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디 감히 우리 아빠 집을 꿀꺽하려고 수작을 부려. 아무리 도둑놈 심보여도 아니 도둑이라도 그러지는 않을 거다.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나는 이혼할 거니까 너도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리고
그 집에 사람 들어올 거니까 네 짐도 당장 빼고 아니면 다 쓰레기장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너 그런 계산은 빠르잖아. 야, 심주연. 모든 게 다 네 뜻대로 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너야말로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 이제는 또 협박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해볼 테면 해보라고.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우리 아빠 재산 갖고 지들끼리 쑥덕거리는 그런 양심도 없는 인간들 손을 과연 법원이 들어줄까? 게다가 나는 증거도 다 있고 서류상 문제될 것도 없는데. 제가 강하게 나오자 그제야 남편은 저한테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 신용을 했고 어머니도 저한테 자기 죽는다고 잘못했다며 고개를 조아리더군요. 얘 새아가 우리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네 기분 풀릴 때까지 사과하마. 그러니 제발 우리 경식이랑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응?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니 예상은 했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신혼집에서 못 나간다 버티던 남편 짐은 제가 말한 대로 쓰레기장으로 직행할 뻔했어요. 남편은 제가 빈말하는 줄 알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짐을 밖으로 집어 던지자 그제야 허둥지둥 챙겨서 나왔다더군요. 그렇게 몇 달 후에 저와 남편은 완전히 남남이 되어 헤어졌네요.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정말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가 잘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리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아무리 잘하고 좋은 말을 해도 결혼하고 나서 변하니 모든 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누구든 자기가 급하면 좋은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야 그 사람에 대한 진면목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어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이 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아빠가 제 이혼을 속상해 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주실 거라 믿고 있네요. 진작에 아빠 말을 들을 걸 후회도 되고요. 이제부터 저의 삶은 후회 없도록 잘 헤쳐나가야겠어요. 그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